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한 중고거래 앱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추정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물건을 사고 팔지만 가끔은 물건에 담긴 전 주인의 이야기도 함께 거래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연이 담긴 물건을 살 때도 있죠. 여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2월 서울의 한 원룸. 오늘의 주인공 지은 씨가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1시간째 보고 있습니다. 빈티지 소품을 모으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예요. 특히 음악과 관련된 물건들이 좋았죠. 레코드판, 오르골, 뮤직박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중고거래 앱을 매일 보는데 갖고 싶은 걸 찾으려고 밤새도록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녀는 빈티지 아이템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죠. 그날도 중고거래 앱을 신나게 보고 있는데 우연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이쁜데 오르골이네. 엄청 싸게 나왔잖아. 급처합니다. 오늘 가져가시면 반값에 드릴게요. 상태는 괜찮은가요? 완벽합니다. 밤 11시 30분쯤 가능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늦은 밤이라 진 씨는 망설였지만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고 그 오르골이 너무 마음에 들어 결국 약속을 잡고 거래를 하러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렇게 나온 지은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달빛은 유난히 차가웠고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 시간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 3번 출구 쪽인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는 지은 씨에게 누군가 말을 겁니다. 혹시 오르골을 받으러 오셨나요? 검은 모자를 푹 쓰고 어딘가 음산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판매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죠. 그렇게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그 남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자정이 되면 꼭 열어보세요. 네, 자정이요? 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3시 33분 전에는 절대 잠들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하고 괴이한 거래였지만 지은 씨는 금세 잊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오르골을 갖게 되어서였죠. 그렇게 늦은 밤 오르골을 갖고 집에 온 지은 씨는 피곤했는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하던 방 안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무서워서 방에서 나와 도망치는데 복도 거울에 그림자 같은 것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꿈에서 깬 지은 씨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불 안에서 꼼짝 않던 지은 씨는 어느새 잠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3시 33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은 씨는 이상한 꿈을 매일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꿈인 줄 알았어요. 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곧 도착하신다고요. 골동품 거울 맞나요? 네, 지은 씨는 중고거래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놀이터였어요. 저기 아이를 안고 어떤 여자가 걸어와요. 중고거래 앱으로 아이 장난감을 사기로 했대요. 매일 밤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중고거래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중고거래하는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서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와요. 물건을 주고받는데 꿈에서 깬 지은 씨는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죠. 늘 같은 시간 3시 33분. 그런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지은 씨의 바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외출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밤마다 이상한 꿈으로 너무 괴로웠던 지은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 지은 씨. 지은 씨,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큰 충격이라던가.
망설이던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어릴 때 두 분 다 살해당하셨어요. 지은 씨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죠. 지은 씨, 힘든 기억이겠지만 최면 치료를 한번 해볼게요. 지은 씨는 힘들었지만 치료를 위해 최면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쯤이에요. 저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 일어나 주방으로 가요. 그때 시간이 12시쯤 된 것 같아요. 주방으로 가는 길에 엄마, 아빠가 TV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러 오면서 무슨 일 있니? 무서운 꿈이라도 꾸었냐고 물어봐요. 엄마 품이 너무 따뜻해요. 그런데 제 손에 피가 있어요. 엄마 배가 빨개요. 아빠 배도 빨개졌어요. 그렇게 최면에서 깬 지은 씨는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8살 딸은 무사했지만 그 당시 담당 형사는 피해자들은 복부에 많은 출혈로 사망하였고 특이한 점은 범인의 손자국이 매우 작았다는 겁니다. 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 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의문인 건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거죠. 아이를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8살 여자아이가 이런 짓을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어린 8살 딸은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서서히 잊혀지는 사건이 되었죠. 병원에서 나온 지은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집 근처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날 그 아이 엄마가 아기 옷을 판다고. 그 엄마의 비명소리가 지은 씨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카메라였어.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매 장소마다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몽유병 상태에서 저지른 모든 일들이 여기서, 모두 여기서. 강물에 내가 왜. 중고 카메라 상태가 정말 좋네요. 이런 빈티지 모델은 찾기 힘든데. 네, 촬영 테스트 해보실래요? 저쪽이 배경으로 예쁠 것 같은데. 지은 씨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유병 상태의 자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세요. 제발. 지금 당장. 하지만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범죄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치 잔인한 영화의 관객처럼 말이죠. 다음 날 지은 씨는 집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는 피해자들의 물건들이 있었죠.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거야. 지은 씨는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던 지은 씨는 그날 밤 자수하러 경찰서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리는 중고거래의 알림 소리. 안녕하세요. 빈티지 시계 아직 파시나요? 경찰서 앞에 도착한 지은 씨는 한참을 서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네, 판매 중입니다. 결국 지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숙명이라는 것을. 20년 전 그날 밤부터 영원히 계속될. 지금도 어딘가에서 중고거래 앱 알림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지막 거래를 준비하고 있겠죠. 당신의 휴대폰에도 혹시 자정에 울리는 알림이 있진 않나요?